최순실 정호성 2년간 무려 2092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고건정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했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뭐 판넬 소개하는 동안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2092회 통화 문자 주고받은 그들의 대화. 자, 오늘 원래 정호성 관련 공판이 항소심 공판이 있었죠? 아니, 항소심이 그냥 공판이 있었는데 원래는 녹음 파일, 최순실과 정호성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았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보면요. 하루 3회꼴로 통화했었죠. 자동 기능 녹음 때문에 다 녹음이. 뭐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같이 출석한 최순실, 태블릿도 저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호성의 핸드폰을 말합니다. 저것도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았을 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재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라도 재판은 안 나갔지만 무슨 내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 보면 고건 전 총리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전 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 된 건 참 잘못된 것이다. 오만, 불통, 무능했다.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조금 편하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공식 라인에서 안 하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했느냐.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편하게 그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뭐 리더들도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 피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적 영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 작년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진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 그게 최순실이 들어오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다른 10월 30일.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여야 정당 지도자들 청와대에 초치해서 그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화면 보셨는데요. 먼저 정호성, 최순실 2년 동안 무려 2092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우 실장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 패널을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5.731-5068-4931-5068. 무슨 뜻일까요? 숫자인데요, 그냥? 그냥 숫자죠. 네. 자, 이게
2092회를 2년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1년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365를 나눴더니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2년 예? 그러면 예, 이거 하루에 6통화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통화, 하루에. 하루에 6번을 일단 문자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앵커께 여쭤볼게요. 예. 혹시나 가족 간에 가족하고 통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날도 못하는 있죠. 날도 있고 예. 그러면 0.5회라고 치고 예. 이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통화를 하잖아요. 가족 이상의 관계 그러니까 거의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죠. 최순실이 노승일한테 예, 예. 한 그 SNS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노승일 부장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데 아주 너무 세세해요. 이거 해라 저거 예, 해라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즉 그것이 그대로 정호성 비서관한테도 적용이 그만큼 됐다. 뭔가 시킬 게 많다, 그렇죠. 많았다. 그 의미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실제로 그만큼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최순실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큰 역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독대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처의 고급 공무원들이 예, 예.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에 대해서 컨펌을 받는 방식이 최순실을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접스러운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순실을 따라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사실 보는 박근혜 겁니다. 정부 때는 어떤 장관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됐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 국가의 공식적인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자기 뜻을 전하려면 최순실에 갈 수밖에 없고 최고 좋은 정보가 그 라인을 갔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이 더욱더 최순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호성조차도 의미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도움을 주긴 줬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군요. 차명진 의원님.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는 참 기이한 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난 몰랐다. 예. 최순실은 나도 몰랐다. 예. 농단의 지금 주역으로 알려져 다 몰랐다 그래요. 고영태가 그냥 고영태는 내가 보니까 저 둘이 했더라. 좀 제가 볼 때는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느 정도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좀 빨리빨리 알아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보수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이 문제 그러니까 통화도 이런 경우 이렇게 보면은 예. 자 2년 동안 2092회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할 일이 많았다. 최순실이 그 아줌마가 뭘 할 일이 있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둘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정우성이는 최순실 아줌마가 최고인가 보다 하고 뭐든지 사사건건 최순실 아줌마한테 물어봤고 최순실은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대통령이 자기한테 시켰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두 사람에게 역할을 준 게 저게 궁극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아무리 하나도 모른다 예.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00번의 네. 통화의 책임, 전화와 문자의 책임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정기환 논설위원님. 저는 이제 하루에 뭐 6번 가까이 예. 문자와 그다음에 통화를 하면서 업무 지시를 뭐 했다 이런 건데 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흘러나오는 녹취 내용을 보면 예. 오늘 뭐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2번 썼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그것이 왜 되지 않느냐라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묻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나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판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 잘 알 수 없지만 예.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세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만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위에 최순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클 때자를 써서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대통령을 모시고 통치를 했다는 것인데 예. 과연 저 두 분의 관계가 그러면 정말 무엇이냐. 알고 지내는 언니 동생의 관계이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참모 또는 조언자였나. 믿고 싶지 않지만 저는 저 두 분의 관계가 종교적 또는 신앙적 관계로서 뭔가 뭉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바깥에 있는 민간인이 하루에 6번 가까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중요한 국정에 의견을 주고 조치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경제 공동체의 관계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 교수님. 네. 아마 이 정도 됐으리라고는 우리가 사실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박관천 전 경영 얘기가 네. 최순실이가 권력설 1위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만 결국은 맞았던 것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그동안에 개입했던 내막들도 다 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사실상의 통치 역할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대여섯 번씩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패밀리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패밀리다. 앞서 보니까 패밀리보다 더하다고 누가 한번 뭐 패밀리가 하루에 6번씩 하는 그래서 제가 많지 않을 것 그래서 조금 같은데요. 더 덧붙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는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위에다가 예. 로얄 패밀리 아. 뒤에 추가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가능한 것이죠. 사사건건 내용마다 문자 주고받고 네 알았습니다. 네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한 번 할까 말까 한 패밀리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로얄 패밀리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방금 저희가 영상에 소개했던 것 중에는 고건정 총리 사실은 뭐 전직 대통령이나 평가 이런 거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인데 회고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대통령 자리가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내놨는데 그 의미는 과연 뭘까요? 고영신 교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적어주셨는데. 뭐 고건 전 총리하면 행정의 달인이고 예. 뭐 정치도 재선이나 했을 정도로 네. 정치도 많이 옛날에 뭐 신문이 대선 있죠. 후보로도 막 대선 거론되고 후보로도 그런 대통령입니다. 데서 뭐 한때는 지지율이 1위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고건 전 총리가 본인의 해고로 공인의 길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가를 했는데 오만, 불통, 무능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예.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했어야 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못했다. 왜 정치를 했냐, 뭐 이렇게 지적한 고건 거예요. 전 총리의 눈으로 볼 때 예. 많은 경륜과 경험이 계신 분 아닙니까? 예.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 사람을 보는 눈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악 전 총리 있습니다. 그 12.12 사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쓴 신현악 증언. 예. 이 책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신현악 전 총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좀 도와달라. 신현악 전 총리하면은 TK 소위 말해서 대구 경북 예. 대부라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자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해온 박근혜 씨를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신현악 전 총리가 지켜본 거죠. 그분이 볼 때 넌 정치해서는 안 돼. 그러네요. 그건 기념사업이나 해. 공통점이네요. 뭐 그러니까 전직 두 총리께서 예.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본인도 얘기했지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예.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면서 인기 좀 있다 이가 꼭지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이꼴로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회한의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어떻게 보여집니다. 보면은 좀 뒤늦은 회한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참 속으로 씁쓸해한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제는 저희 뉴스와이드가 연말맞아 좀 기획을 한 코너입니다. 뭐 뉴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기획을 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신실 정호성 2년간 무려 2092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고건정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했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뭐 판넬 소개하는 동안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2092회 통화 문자 주고받은 그들의 대화. 자, 오늘 원래 정호성 관련 공판이 항소심 공판이 있었죠? 아니, 항소심 그냥 공판이 있었는데 원래는 녹음 파일, 최순실과 정호성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았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보면요. 하루 3회꼴로 통화했었죠. 자동 기능 녹음 때문에 다 녹음이. 뭐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같이 출석한 최순실, 태블릿도 저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호성의 핸드폰을 말합니다. 저것도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았을 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뭐 리더들도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 피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적 영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 작년 10월 요즘 재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라도 재판은 안 나갔지만 무슨 내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 보면 고건 전 총리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전 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 된 건 참 잘못된 것이다. 오만, 불통, 무능했다.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조금 편하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공식 라인에서 안 하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했느냐.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편하게 그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2년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1년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365를 나눴더니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2년 예? 그러면 하루에 6통화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번을 일단 문자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께 여쭤볼게요. 예. 혹시나 가족 간에 가족하고 통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날도 못하는 날도 있고. 예. 그러면 0.5회라고 치고 이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통화를 하잖아요. 가족 이상의 관계? 그러니까 거의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죠. 최순실이 노승일한테 한 그 SNS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노승일 부장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데 아주 너무 세세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즉 그것이 그대로 정호성 비서관한테도 적용이 됐다. 그만큼 뭔가 시킬 게 많다, 그렇죠. 많았다. 그 의미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실제로 그만큼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순실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큰 역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독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진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 그게 최순실이 들어오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바로 10월 30일.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여야 정당 지도자들 청와대에 초치해서 그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자, 화면 보셨는데요. 먼저 정호성, 최순실 2년 동안 무려 2,092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훈 실장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 패널을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네. 5.731-5068-4931-5068. 무슨 뜻일까요? 숫자인데요, 그냥? 그냥 숫자죠. 네. 자, 이게 2092회를